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질 시대를 알아봤는데요. 오늘부터는 수권 그리고 기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수권 뭘로 구성될까요? 핵지 상태 물로서 수권의 97.4%를 차지하고 짠맛이 나는 해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고체 상태 물 수권 전체의 1.76% 고산지대나 극지역 그리고 짠맛이 나지 않는 빙하도 이 수권에 포함됩니다. 하천수나 호수같이 액체 상태의 물로서 짠맛이 나지 않는 물들도 있겠고 지하, 땅속 지층이나 암석 사이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매우 느리게 흐르는 물, 지하수도 이 수권에 포함됩니다. 지하수는 하천수나 호수보다 양이 많고 빗물이 지층의 빈틈을 스며들어 채워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물이기도 합니다. 해수를 좀 더 중점적으로 알아볼게요. 왜냐하면 해수가 전체 물의 97.47% 굉장히 많으니까요. 해수면 부근에 태양 에너지 대부분 흡수하는 혼합층으로 일단 구조가 있습니다. 가장 위에 혼합층이 있어요. 태양 에너지 대부분 흡수하고요. 수온이 높아요. 그리고 바람이 해수를 섞습니다. 깊이에 따른 온도 분포가 거의 일정한 게 이 혼합층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깊이가 깊어지면서 수온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우리 이를 수온 약층이라고 얘기해요. 아랫부분은 차갑고 윗부분은 뜨겁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엔 대류가 일어나지 않고 안정한 상태가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태양 에너지를 적게 받는 극지반은 이 수온 약층이 얕게 나타나요. 그리고 심해층. 이 태양 에너지를 적게 받아서 수온이 낮고 온도 부포가 또 일정한 심해층. 이렇게 세 가지 층으로 해수는 구분 이 구조가 되어 있고요. 이게 아까 말했다시피 위도 몇 도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해수의 구조가 조금씩 달라지곤 합니다. 자, 해수는 짭니다.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우리 염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해수 1000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우리는 염분이라고 하고 실용 실 실용 염분 단위 갑자기 오타가 생기니까 쌤도 틀릴까봐 떨리네요. 실용 염분 단위, 실용 염분 단위 PSU를 씁니다. 평균 이 해수는 평균 35 PSU에 해당하고요. 염화나트륨 27g 짠죠. 그래서 소금이죠. 이게 염화마그네슘 3.8g, 황산마그네슘 1.7g, 황산칼슘 1.3g, 황산카리륨 0.9g, 기타 0.1g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00g은 말이죠. 해수 1000g 말이죠.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은 곳은 염분이 높겠고요. 많이 증발하니까, 물이 부족하니까. 하천수나 지하수가 흘러들어오거나 빙하가 녹는 곳은 염분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도 20도부터 30도 지역인 아열대 지역은 강수량이 적고 증발량이 많기 때문에 염분이 높고요. 적도나 위도 60도 지역 증발량이 적고 강수량이 많아 염분이 낮습니다. 대양의 가장자리나 북극 같은 경우엔 하천이 강물이 들어오거나 빙하수가 녹아요 염분이 낮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염류의 양은 해역마다 다르지만 염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해역에서나 항상 일정합니다. 우리는 이를 우리는 이를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나 그 비율이 동일하고 염화나트륨의 비율이 제일 높다 보니 해수가 짠 거죠. 그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는 커집니다. 해수에는 기체, 기체가 녹아있기도 해요. 용존기체라고 하는데요. 수온이 낮을수록, 수압이 높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많이 녹아있습니다. 산소 같은 경우에는 식물성 플랑크톤, 조류 등으로 인해서 광합성, 그리고 대기로부터의 산소 공급으로 인해서 표층이 제일 많이 녹아있어요. 그리고 극지방 표층에서 침강한 찬 해수로 인해서 심에서 약간 높아집니다. 이 심층수로 인해서 약간 높아져요. 용존 이산탄소는 광합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표층이 낮아집니다. 왜냐면 얘네가 광합성하면서 이산탄소를 통해 산소를 만들어내니까요. 그러니까 표층에서는 이산탄소 적어지고 산소가 많겠네요. 수심이 깊어질수록 대신 이산탄소는 증가합니다. 사진에서처럼 어, 수온은 깊이가 낮을수록 낮아지고요.
깊이가 깊어질수록 낮아지고요. 밀도도 깊이가 깊어질수록 커지네요. 산소 같은 경우는 표층에서 제일 높다가 점점 감소하고 이 지하, 심해 살짝 높아지고요. 이산화탄소는 표층은 낮았지만 점점 높아지는 모양을 그려주네요. 이런 해수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바다에서 일정한 방향을 나타내는 해수의 흐름, 우리 이거를 표층순환 혹은 해류라고 불러요. 바람에 의해서 형성되는데요. 동서 방향을 흐르다가 대륙과 부딪히면 또 위아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순환을 형성해요. 밑에 있는 사진처럼 적도의 경계로 북반구와 남반구가 대칭적인 분포를 보이는 것도 특징이네요. 저위도에서 고위도, 따뜻한 곳에서 차가운 곳에서는 따뜻한 해류를 우린 난류라고 얘기합니다. 염분이 높고 산소량이, 영전 산소량이 낮아요. 온도 높다 보니까 많이 그 녹아있는 녹아있는 산소들이 많이 증발해 버립니다. 녹아있지 못합니다. 영양분이 적은 것도 특징이에요. 우리나라 주변에는 크로시오 해류가 갈라져가지고 황해난류, 동안난류, 스시마 해류, 끄는 황해난류, 대만난류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 선생님 대만난류였네요. 대만난류, 동안난류 등으로 분리됩니다. 고위도에서 저위도, 차가운 곳에서 뜨거운 곳으로 흐르는 차가운 해류, 한류라고 얘기하고요. 염분이 낮아요. 대신 산소가 많이 녹아있고 영양분이 많은 게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주변에서는 연해주 한류가 근원인 북한 한류가 여기를 지나갑니다. 동해에는 동안난류와 북한 한류가 만나게 되는데 동안난류와 북한 한류가 만나게 되는데요. 이게 조경수역을 이뤄 좋은 어장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표층에서 수온이 낮아지거나 염분이 높아지면 밀도가 커진 해수가 가라앉습니다. 이런 순환을 심층순환이라고 해요. 이러한 순환은 저위도에 남는 열에너지를 고위도로 너무 가리네요. 저위도에서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하기도 하고요. 지구 전체에 열에너지를 분배하는 결과를 갖고 옵니다. 난류는 열에너지 방출하고요. 한류는 흡수합니다. 그러면서 주변 지역 기후에 영향을 주기도 하죠. 또한 심층순환은 용전산소를 많은 표층해수를 심해로 운반합니다. 그리고 심해에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해수는 바람에 의해서도 이동하기도 해요. 해류같이 일정한 방향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나타나기도 합니다. 바람에 의해 발생하는 파도, 해파라고 얘기하는데요. 해저 지진, 폭풍 등에 의해서도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바람에 의해 직접 형성되는 것은 풍랑, 마루가 뾰족한 삼각형 모양의 해파를 의미합니다. 너울, 풍랑이 발생지에 벗어난 곳에서 마루가 둥글둥글해지고 규칙적으로 변한 해류를 얘기합니다. 파봉이 이 꼭대기가 부서집니다. 우리는 이걸 연원세파라고 불러요. 폭풍해일, 강한 저기압 중심의 낮은 압력과 강한 바람에 의해서 저기압 중심의 해수가 상승하면서 해일이 만들어진 현상을 얘기합니다. 지진, 해저 사태 등에 의해서 해수면에 급격한 변동을 발생한 해파, 지진해일도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바람뿐만 아니라 달이 끌어당기는 힘, 달의 인력 때문에 어, 만조와 간조, 밀물과 썰물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수면 높이가 주기적으로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현상을 우리는 조석이라고 하고요. 이 조석은 기조력이라고 하는 힘이 일으킵니다. 밀물로 해수면 높이가 가장 높아졌을 때를 우리는 만조, 가장 낮아졌을 때를 간조라고 하고요. 이 만조와 간조는 하루에 약 2번씩 일어나요. 만조에서 다음 만조까지, 간조에서 다음 간조까지를 우리는 조석주기라고 하고요. 연속되는 만조와 간조의 해수면 높이 차를 우리는 조차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조차가 최대일 때 우리는 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보통 달의 위상이 보름달, 망이거나 사귈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조차가 최소일 때를 조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달의 위상이 상현이나 하현일 때를 얘기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체할 때 얘기하겠지만 지구가 이렇게 있고 태양이 이쪽에서 오겠죠. 막이나 사귈 때는 태양의 인력도 여기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보름달이나 상현달일 때는 영향을 나눠 갖다 보니까 태양이 또 끌어당긴 힘 때문에 서로 이 끌어당기는 힘을 나눠 갖다 보니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기다 보니까 조차가 최소가 되는 거죠. 더 많이 끌어당기고 더
많이 끌어당길 때가 조차가 최대가 될 텐데 그때는 달의 위상이 망이거나 태양도 역시 잘 끌어줍니다. 하지만 수직일 때, 상현일 때, 하현일 때, 상현이거나 하현일 때는 이렇게 태양이 또 끌어당기는 힘이 달이 끌어당기려는 힘을 방해해가지고 조차가 최소가 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바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바다와 아까 살짝 언급된 바람, 대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와 관련해서 기후에 대한 얘기도 해볼 수 있겠네요.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우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